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있죠. 그것을 팩다스, RMA2, 모드프로, 팩다스 NSM, EFDC, SED2D, Gstars 뭐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위 변화 예측하는 거고, 감소 하천의 어떤 국부지 흐름을 모의하는 거고, 지하수 변동 모의하는 거고, 수질 예측하는 거고, 이것도 수질 및 조류 확산, 녹조 확산 문제, 그다음에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 하게 됩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가 도철거 지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대한 문제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고 합의안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변화는 수위 저하, 너무 어렵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 시간이 되는데, 수위 저하, 수위가 이제 신고보고 설치하게 되면 아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위 저하, 수질 변화, 영도 변화, 퇴적 변화, 장암 습지 문제, 안전 문제, 지하수위 문제,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2012년에 1년 동안 요 빨간 게 신고고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수위 변화입니다. 위치는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죠. 거기에서 요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대조소조는 매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요 중에서도 또 수위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파동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12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천 앞바다 수위가 뭐 그대로 해가지고 6m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수위가 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인을 우리가 요걸 관측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권을 취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요렇게 수위가 관측됩니다. 그래서 신고권을 취업을 하니까 지금 요거는 한 2.5m, 6m 되는데 한 1.2m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위가 한 3~4m 떨어지죠. 그죠? 우연적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만조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하수위가, 그러니까, 신고볼 철거를 하면은, 하천 수위가 좀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2m 정도, 이렇게 떨어지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썰물이 됩니다. 지금 한강의 수심은 보통 4m 이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심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1m, 1.5m에서 2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 문제 없다, 터자 그런 논리를 하면은, 저쪽에서는 그럼 배는 어떻게 다니냐? 지금도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준설만 되거든요. 항로에 모래가 쌓이거든요. 계속 퍼내고 있어요. 그럼 뭐 항로에서 퍼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청통급을 띄우지 않느냐? 띄우면 또 클 수심이 깊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청통급 하냐고 500톤급 두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논리로 많이 싸웠습니다. 상당히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강바닥입니다. 강바닥. 여기 강바닥이고, 이
하늘색이 신곡보로 쳐가지, 전에는 이런 형태, 이게 신곡보에서 단차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다가 척을 하고 나니까 잠시 보면 상관없고, 이 부분에는 수위가 빨간색으로 조금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신곡보 지나고 나서는 수위가 조금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 한 2m쯤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강바닥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깊은 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요 그림을 잘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 관측했던 자료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당인들 큰 문제가 없다. 만약 있다면은, 뭐,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이런 도 조금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만 끊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게, 그 다음에 치수시설. 그래서 이제, 김포, 고향 쪽에 보면은, 농구동 치수장이 있습니다. 신곡보 바로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곡보를 없앤다 그러니까 염수가 올라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이 저 김포 평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쪽 농사, 강물을 그쪽으로 농업모습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이제 없애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곡보 하리 지역에 30여 년 전부터 강에서 농사 짓던 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곡보가 없을 때 어땠습니까? 하니까 그때 농사 잘 지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 평야가 엄청난 곡성지대지 않습니까? 신곡보 없을 때 잘 지었어요. 제가 고향이 김해 평야고 언저리에 있는데 낙동강에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수능 열자 그러니까 김해 평야 농사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낙동강 학원 들어서기 전에도 우리 아버님 농사 지었는데 농사 잘 지었거든요. 짠물이 들어가지고 농사 망쳤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1987년도에 신곡보가 완공이 되는데 그 전에 짠물 때문에 농사 못 지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기사를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있죠. 요거는 이제 신곡수령도 바로 직상류에 그 김포 쪽으로 이제 경인 아라뱃길이 있죠. 관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뱃길이 당초에 얘기하기를 운하를 만들더라도 수질이 개선 안 된다, 수질이 악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바닷물도 집어넣고 또 안 되니까 지금 한강물을 초당 10톤을 내봅니다. 초당 10톤 같으면 무슨 농구하니까 10톤 같으면은 1m, 1m, 10m예요. 초당 그 정도 물이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 물을 지금 수산공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네요, 10톤. 공급하기 어렵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을 때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밀물일 때는 신곡과 상관이 없어요. 물이 보위로 저쪽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취소하는 것을 12시간에 그러니까 10톤 내지 10톤 말고 20톤을 해도 똑같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어떤 걸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사대항사도 마찬가지인데, 느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놨고 나면은, 그 구조물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당사자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면은, 그 구조물이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일지라도 몇몇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설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뭘 처분하자 그러면 없애자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시위도 시키게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학공사가 이제 그 한 2조 8천억 정도 국민 예산을 그럼 생땅 파는데 나 생땅을 팠어요 그냥 그래도 지급해놔놓고 누구 책임 안 지면서 이제 이렇게 수질 개선한다고 물 가져가잖아요. 그럼 신고가 없애면 어떨까요? 수질 개선 안 된다고 난리 칠 거잖아요. 결국 그 시설물을 계속 고정화시키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는 신고뿐만 아니라 낙동강에 들어서는 보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막고 있고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문제가 처벌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류하천 영향. 그러니까 이 수위가 떨어지면 지류하천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안양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심이 한 20cm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시민들이 볼 때 수심이 한 1m 되는 게 한 20cm, 30cm 되면 당장에 들어오겠죠. 다음에 주요 수심이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유속은 약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신고 처벌하면은 BOD가 감소하고 조류도 감소하는 어떤 영향이 있다. 라는 게 저희들이 계산 결과 나온 겁니다. 다음에 생태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했으니까 훨씬 생태계가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8월 29일. 이 양반이 신시우대학에 일본 신시우대학에 박호동 교수고 이 양반이 고노토 환경보건대학에 다 가시는데 대한학생학회하고 환경연합하고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이 녹조